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 영상 댓글 보니까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요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뜨거운 요청에 힘입어서 비타민 D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뭐 햇빛 비타민이다 이런 말은 참 많이 듣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부족하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채워야 하는 건지 궁금한 점 참 많으셨죠? 오늘 저희랑 같이 비타민 D의 핵심 정보들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시죠.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나 미국 국립보건원 NIH라고 하죠. 거기 정보, 또 대한의학회지, 나 가정의학회지 같은 믿을 만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타민 D, 이게 우리 건강에 정말 필수적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그냥 지나치시거나 실제로 부족한 상태에 계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 5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 제대로 알고 딱 챙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죠.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비타민 D, 이게 도대체 뭔가요? 왜 그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아, 네. 그 별명처럼요, 말 그대로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비타민입니다. 물론 뭐 특정 음식이라든지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도 얻을 수는 있고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인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정보나 대한의학회지 논문, 뭐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강조하는 역할이 있어요. 바로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뼈 건강 역시. 네.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골다공증이나 또 넘어졌을 때 뼈 부러지는 골절 위험이잖아요. 이걸 예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NIH 자료를 보면요. 근육이 재기능을 하고 또 신경이 우리 몸 곳곳에 신호를 잘 전달하는데도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우리 몸에 방패막 있잖아요. 면역체계. 이게 외부 침입자랑 싸우는데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역까지요? 네. 최근 연구들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포들이 이 비타민 D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의학까지 논문 같은 데서도 이런 점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그냥 뼈에만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근육, 신경, 면역까지. 정말 우리 몸 여기저기 중요한 부분에 다 관여하고 있네요. 그럼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특히 중장년층에는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 정확합니다. 실제로 대한의학회진 논문이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타민 D 상태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보고서는요. 무려 90% 가까이가 부족 상태다. 이런 충격적인 언급도 있을 정도니까요. 90%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아무래도 실내 생활이 많이 늘고 또 야외 활동은 줄어드는 이런 현대 생활 방식이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일단 성인의 경우에요. 뼈가 물렁물렁해지고 약해지는 골련화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뼈가 약하니까 쉽게 통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뼈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죠. 또 근력이 약해져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낙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어르신들 낙상 정말 위험하죠. 맞아요. 대한의학회진 논문에 실린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한 800 IU 정도, 그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800 IU 정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한국인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예요. 와, 14년이요. 대단하네요. 네,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혈액 속의 비타민 D 농도, 이게 충분한 수준, 그러니까 30 ng/ml 이상인 사람들은요. 이게 부족한 사람들, 12 ng/ml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 사망 위험이 31%나 낮았고요. 31%요? 네,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무려 45%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45%요? 암 사망 위험까지 낮춘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뼈 건강 문제를 넘어서 정말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가정의학회지 논문 같은 데서는
심장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기분 조절,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도 계속 연구 중이다 이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랄까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뼈 건강, 근력 유지, 면역 기능, 그리고 이 사망률 감소 효과 이것만으로도 비타민 D의 중요성은 뭐 충분히 강조될 수 있겠죠. 특히 NIH 정보나 대한의학회지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연세가 드실수록 피부에서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든요. 아,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하네요. 저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부족하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막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을 때는 더 고민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햇볕, 둘째는 음식, 그리고 셋째는 이제 필요하다면 영양 보충제입니다. 네, 햇볕, 음식, 보충제. 역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볕 쪽이죠. 우리 피부가 그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 B, UVB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비타민 D를 직접 만들어내거든요. 대한의학회지 논문, NIH 정보, 또 삼성서울병원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이 시간대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팔다리 같은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은 상태로요.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 한 번에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시간대랑 시간이 중요하네요. 20분에서 40분, 자외선 차단제 없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지 논문에 따르면요. 겨울철에는 햇볕의 강도 자체가 워낙 약해져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도가 좀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NIH 정보나 대한의학회지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뭐 구름이 많이 끼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색이 좀 어두울수록, 그리고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비타민 D 합성에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변수가 많네요. 그럼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은 어떤가요? 실내에서라도 좀 쬐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UVB는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창문을 통한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해요. 물론 피부 건강 생각하면 너무 오랫동안 특히 아주 강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겠죠? 창문 햇볕은 효과가 없다니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인 음식. 음식은 어떤가요? 비타민 D 풍부한 음식이 그렇게 많나요? 사실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NIH 정보, 가정의학회지 논문, 삼성서울병원 정보 등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역시 연어, 고등어, 참치,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 간유라고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아, 등푸른 생선들이군요. 네. 그 외에 NIH 정보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나 치즈, 소의 간 같은 곳에 좀 소량 들어있고요. 일부 버섯, 특히 햇볕이나 자외선에 일부러 노출시켜서 재배한 버섯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섯도요. 신기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유나 시리얼, 오렌지 주스, 요구르트 같은 데다가 비타민 D를 일부러 첨가해서 영양을 강화시킨 제품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그 영양 성분표를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강화 제품인지 아닌지요. 그렇군요. 생선, 버섯, 달걀, 노른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방법, 영양 보충제인데요. 이건 어떨 때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햇볕 노출이나 음식 섭취만으로는 이게 충분한 양을 얻기가 좀 어려울 때 그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충제에는 보통 비타민 D2와 D3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NIH 정보에 따르면 그 D3 형태, 콜레카시페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또 더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요. 요즘은 D3 형태를 더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아, D3를 고르는 게 좋겠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비타민 D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포함된 식사랑 같이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NIH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식사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 알겠습니다. 자, 햇볕, 음식, 보충제. 방법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권장량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권장량 기준이 기관이나 또 연구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사실 섭취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요, 우리 몸속, 그러니까 혈액 속의 비타민 D 농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대한의 약해진 논문, NIH 정보, 질병관리청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할 때 25-OHD라는 수치를 보거든요. 네. 이 수치를 최소한 20 Ngm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NgmL, 이 단위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골절 위험이 좀 높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30 NgmL 이상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혈중 농도 20 내지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어렵네요. 근데 좀 복잡하죠? 그럼 하루 섭취량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에 발표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요. 65세 미만 성인은 하루 10 마이크로그램, 이걸 단위로 환산하면 400 IU가 되고요. 65세 이상은 15 마이크로그램, 즉 600 IU를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IU는 비타민 양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고요. 400 IU, 65세 이상은 600 IU. 한국 기준이군요. 네. 반면에 미국 국립보건은 NIH 기준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70세 이하는 15 마이크로그램, 600 IU, 71세 이상은 20 마이크로그램, 800 IU를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죠. 미국은 600, 800 IU. 좀 더 높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임상 연구나 많은 전문가들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800에서 1000 IU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의 약해진 논문이나 관련 건강기사 같은 데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요. 800에서 1000 IU. 전문가들은 더 높게 보기도 하고. 네, 더 나아가서요. 이미 부족 상태인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의학해진 논문에 따르면 보통 비타민 D 100 IU를 섭취하면 혈중 농도가 약 1 NgmL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정말 기준이 다양하네요. 400 IU부터 시작해서 2000 IU까지. 그럼 도대체 뭘 따라야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권장량이 다양한 이유가 개인의 햇빛 노출 정도나 평소 식습관, 건강 상태, 나이, 사는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장량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특히 어르신들, 평소 야외 활동이 거의 없는 분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요. 나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 이렇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요.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비타민 D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 즉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이 두 가지네요. 근데 혹시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특히 영양제로 먹을 때는 괜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타민 D도 과유불급,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H 정보에 따르면요. 비타민 D 독성, 그러니까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요. 햇볕을 많이 쬐어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 영양 보충제를, 그것도 아주 과도하게,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군요. 네. NIH 자료에 따르면 과다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근육 약화, 정신 혼란, 심한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탈수 증상, 식욕 부진, 그리고 심하면 신장결석이나 심부전, 부정맥 같은 심장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독성 증상은 보통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 구체적으로 150 mgmL을 초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NIH는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상 범위 20에서 50 mgmL 정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150 이상이요? 와. 네, 그래서 안전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비타민 D 섭취 상한선은 4000 IU, 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NIH 정보와 리셋 보고서 모두 이 수치를 언급하고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단기간에는 하루 만AU까지도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지만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처방이 없다면 이 4000IU라는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한의 학회진 논문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오히려 낙상이나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고요. 아, 고용량 주사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군요. 네. 또 혈중 농도를 50 mg/ml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게 유지하는 것은 추가적인 건강상의 이득은 거의 없이 부작용 위험만 높일 수 있다. 이 점도 대한의 학회진 논문과 NIH 정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4000IU 상한선, 그리고 혈중 농도 50 넘지 않게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요. 비타민 D 보충제는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NIH 정보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요. 일부 체중 감량 약물, 오르리스타트 성분,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중에 일부, 스타틴 계열, 염증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제, 프레드니손 같은 거요. 특정 종류의 이뇨제 등과 함께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이나 일반 의약품 혹은 다른 영양제가 있다면요. 비타민 D 보충제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꼭 확인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D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은 기본이고 근육 기능, 면역 체계 유지에도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부족하면 골련화증, 근력 약화, 낙상 위험 증가뿐 아니라 아까 질병관리청 연구에서 봤듯이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중에서도 중장년층에게 부족하기 쉽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햇볕 쬐기. 단, 여러 주의사항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비타민 D 강화식품 챙겨 먹기. 셋째, 필요하다면 보충제, 주로 D3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기준에 따라 400IU에서 800IU 또는 전문가 권장에 따라 1000IU 이상까지 아주 다양하지만 특히 노년층에게는 800에서 1000IU 정도가 자주 언급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 상한선인 4000IU는 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균형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서 보셨듯이 충분한 비타민 D는 뼈 건강 지키고 사망 위험 낮추는 등 우리 건강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이점을 얻으려다 자칫 보충제를 통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혹시 나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시거나 평소 야외 활동이 적으신 분, 연세가 있으신 분 등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요. 무작정 보충제부터 찾기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현재 내 몸의 비타민 D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 햇볕을 충분히 쬐고 계신지,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잘 포함시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걱정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건강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햇볕을 쬐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혹은 식품 강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비타민 D 섭취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 좋은 질문이네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D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건강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심층 토론을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